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부모님 댁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저 최근 통화할 때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힘이 없어 보여서 괜스레 마음이 쓰였을 뿐이다. 익숙한 골목을 돌아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하자 마당에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셨다. 웬일이냐, 갑자기. 그냥 집에 가는 길이기도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오랜만에 들른 부모님 집은 어릴 적 기억 속 그대로였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 세월이 깃든 나무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어머니는 웃으며 내 밥그릇을 챙겨주셨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지만 문득 부모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그 사이 참 많이 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의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주름도 한층 깊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심코 소파 옆 서랍장을 열었다가 안쪽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손때 묻은 봉투엔 익숙한 글씨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자 순간 표정을 숨기는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거 그냥 옛날 거다. 네가 굳이 볼 필요는 없지. 근데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오래된 종이에는 정성스럽게 눌러쓴 글씨들이 가득했다. 네가 처음 학교에 갔던 날, 내가 처음으로 넘어져서 울었던 날, 그리고 네가 몰랐던 많은 날들. 나는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부모님의 평범했던 일상 속에 내게 말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왜 이런 걸 남겨두셨어요? 언젠가 네가 알았으면 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봉투를 쥔 손이 서늘해졌다. 나는 몰랐다. 그저 내 삶이 바빴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나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네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한 날,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그날. 나는 넘어질까봐 두려웠지만 아버지는 내 손을 단단히 잡아주셨다. 그때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아버지는 그날을 이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편지들 다 언제 쓰신 거예요? 그냥 틈날 때마다 적었지.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 왜 나한테 주신 적 없어요? 네가 필요할 때 주려고 했지. 근데 네가 바빠 보이더라.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서 계셨지만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 어릴 때 말이야. 네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 넘어져서 한참을 울었잖아. 다시는 안 탄다고 했는데
결국 다음 날 또 타더라. 그게 대견해서 적어둔 거야.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때 나는 자전거를 배우는 게 무서웠고 넘어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준 건 아버지였다. 나는 한 장씩 편지를 넘기다가 문득 다른 느낌의 글씨체가 섞여 있는 걸 발견했다. 이건 엄마가 쓴 거네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어머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피곤하지는 않을까?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댁을 떠나면서도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돌려드렸을까? 며칠 동안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가 적어둔 짧은 문장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글귀들.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부모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지 궁금해졌다. 내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애써 무심한 척 넘어갔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다. 평소처럼 거실에는 작은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계셨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다. 웬일이냐? 아버지가 나를 보며 의아한 듯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앉아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냥 편지 잘 받았다고 말하려고요. 내 말에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잘 읽었냐?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자세히 적어두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니까. 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떤 기억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어릴 때 했던 말, 행동, 표정, 그런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까 봐 적어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바쁜 사이에도 멀리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땠을까?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하루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창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갔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췄지만 이제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들렀다. 또 왔냐?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투 속에서도 묘한 반가움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매번 무언가를 챙겨주려 했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문제는 막상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많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가끔 뉴스를 보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하면 어딘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몰랐다. 부모님 역시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식사를 마친 뒤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넌 참 말이 많았는데 나는 순간 멈칫했다. 어릴 땐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지. 친구랑 뭐 했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떠들었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쉴 새 없이 말을 했다. 부모님은 피곤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말이 줄어들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오래 말을 안 했죠?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부모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린 걸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나를 기억 속에 담아두었듯이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핸들 위로 손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들어야 할 차례야. 그렇게 나는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어색함을 깨보려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거나 신문을 넘기기만 했다. 어머니와는 비교적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거실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를 깨려 나는 무심코 아버지가 늘 보던 신문을 집어들었다. 아버지, 요즘도 신문 기사 스크랩하세요? 아버지는 내 손에 들린 신문을 흘끗 보더니 무심한 듯 말했다. 이제는 안 한다. 나는 살짝 당황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중요한 기사를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었다. 작은 서랍장 속에는 두꺼운 신문 스크랩 노트가 몇 권씩 꽂혀 있었고 그 안에는 경제 뉴스며 사회 이슈, 때로는 우리 가족과 관련된 기사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왜요? 예전엔 열심히 모으셨잖아요. 이제 뭐 볼 일도 없고 남겨둔다고 누가 보겠냐. 아버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역시나 낡은 신문 스크랩 노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만 한 장씩 넘겨보니 아직도 빳빳한 종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 한 권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아버지, 이거 같이 볼까요? 아버지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몇 장을 넘겨보자 이내 고개를 돌려 노트를 바라보았다. 스크랩된 기사들 사이사이에는 아버지가 직접 적어둔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경기가 나빴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아버지, 이거 저를 위해 정리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신문 속 작은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살아온 흔적 같은 거지.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와의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신문 스크랩을 함께 넘겨보면서도 나는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왔는데 정작 우리 가족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는 왜 직접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신문을 한 장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이해 못한다고요? 아버지는 신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어릴 때 나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었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일상이 바쁘다 보니 감정도 묻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어색해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퇴근한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TV를 보거나 조용히 신문을 넘기곤 했다.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다가가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좋아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빛이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사진을 본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들을 수 있는 낮은 웃음을 흘렸다. 나는 순간 놀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친구분이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지. 아버지는 그제야 조용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서로 너무 바빴고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어. 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혹시 이 친구분 아직 연락 가능하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한번 찾아볼까?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과거를 정리하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오랜 친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전화번호를 건네주었고 나는 아버지에게 살짝 등을 떠밀었다. 한번 걸어보세요. 아버지는 망설이더니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 오랜만이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다 이내 익숙한 듯 낯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렇게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친구와 통화를 마친 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곁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인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땠어요? 친구분이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더라.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멀어졌는데 결국 그런 건 다 핑계였던 것 같아. 나는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금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크고 나서는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졌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너랑도 더 이야기하고 싶다. 그 순간 내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아버지가 먼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 금방 끊었을 전화도 이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 점심 뭐 드셨어요? 그냥 대충 먹었지. 너는? 저도 대충이요. 아무것도 아닌 시시콜콜한 대화이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에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내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지.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 그리고 여전히 낯설지만 따뜻한 눈빛.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 아마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였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걸.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멀어졌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되는 거였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조금씩 서로를 배워가며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